어느덧 찬 바람이 불고 달력의 마지막 장이 눈앞에 다가올 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네.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아 하고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거울 속에 나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세월 앞에서 묘한 허무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0살 전후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땠나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곤충을 채집하고 친구들과 골목길에서 땀이 나도록 뛰어놀고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어도 하루가 참 길고 풍성했습니다. 다음 생일까지 기다리는 1년은 마치 영원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했지요. 도대체 왜 어릴 때는 바다처럼 넓고 끝이 없던 시간이 어른이 되면 쏜살같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혹은 기분 탓인 걸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아주 과학적이고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내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2배, 아니 3배는 더 길고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마법 같은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나이에 비례해서 빨리 흐른다는 현상을 가장 먼저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19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였습니다. 그는 이를 자네의 법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1년의 길이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살 난 아이에게 1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인생의 2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하지만 50세의 성인에게 1년은 어떨까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50분의 1, 즉 단 2%에 불과합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새로 맞이하는 1년이라는 시간의 상대적인 비중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순히 이런 수학적인 비율만으로 우리의 복잡한 시간 지각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익숙한 경험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기관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절약해야만 생존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눈, 처음 먹어보는 매운 떡볶이, 처음 2발 자전거를 타던 날의 공포와 환희. 아이의 하루는 온통 처음 겪는 낯선 자극들로 가득합니다. 뇌는 이 생소한 정보들을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로 인식하고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기록합니다. 카메라로 치면 초고화질로 프레임 수를 꽉꽉 채워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 기억을 되짚어보면 기록된 데이터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시절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면 40대 이상의 성인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매일 걷던 길을 따라 출근을 하고 늘 보던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비슷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익숙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정밀하게 기록할 만한 새로운 데이터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 익숙한 패턴들을 자동주행 모드로 돌려버립니다. 출퇴근길에 어떤 간판을 지나쳤는지, 어제 점심에 먹은 찌개에 무슨 채소가 들어있었는지 우리의 뇌는 기록을 생략해버립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과감하게 편집 버튼을 누르는 것이죠. 그 결과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압축되거나 삭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저장된 파일이 없으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학은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뇌와 시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도 섬뜩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무려 30m 높이의 타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직 그물망 하나만 믿고 자유낙하를 하도록 등을 떠밀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은 단 2.5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땅에 닿아 안정을 찾은 뒤 이글먼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습니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허공에 머물렀던 시간을 실제 물리적 시간인 2.5초보다 무려 30% 이상 길게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옆 사람의 표정, 바람의 촉감,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단적으로 낯설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부닥치자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린 것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그 짧은 순간의 모든 시각, 청각, 촉각 데이터를 초정밀 슬로우 모션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가 평소보다 수십 배나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저장하다 보니 참가자들의 체감 시간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빌딩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역이용하면 속절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연구를 자주 진행합니다. 신기하게도 국적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의 일들을 가장 많이 쏟아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회상절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그 시기일까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은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첫사랑, 첫 이별, 첫 취업, 독립, 결혼, 그리고 첫 아이의 탄생까지. 강렬하고 낯선 경험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뇌는 이 엄청난 자극들을 받아내며 기억의 저장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80이 되어서도 그 15년 남짓한 시간은 유독 길고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내부의 생체 시계가 천천히 도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뇌를 자극할 만한 신선한 충격이나 낯선 경험이 사라진 탓에 기억의 앨범에 꽂아둘 사진이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야속한 시간만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다행히도 심리학과 뇌과학은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우리의 뇌를 부드럽게 속여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일상에 의도적인 낯설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세계 일주를 떠나거나 퇴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뇌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 쓰지 않던 반대쪽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십시오. 어색하고 불편해서 온 신경이 손끝으로 쏠릴 것입니다. 출근하는 길이나 마트에 가는 길을 매일 다니던 큰 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길로 돌아가 보십시오. 간판의 색깔, 길고양이의 움직임, 처음 맡아보는 골목의 냄새가 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낯선 장르의 책을 몇 페이지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 없는 외국의 전통 음악을 틀어놓고 차를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는 늘 가던 식당 대신 새로 문을 연 낯선 동네의 작은 식당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고 의도적인 불편함과 새로움은 오토파일럿 모드로 잠들어 있던 우리의 뇌를 흔들어 깨웁니다. 뇌가 이건 뭐지 처음 겪는 상황이네 하며 다시 초고화질 녹화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의 태도로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가 익숙한 사물이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려고 주의를 기울일 때 시간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시간 지각의 역설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낯선 여행지에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보느라 그 순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면 겨우 3박 4일이었는데 마치 한 달은 좋게 떠나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길고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루한 회의 시간은 당장에는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안 가지만 일주일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 여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넘기지 마시고 밥알의 식감이 어떤지, 오늘따라 국물의 온도는 어떤지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때도 오늘 아침 상대방의 미간에 주름이 생겼는지, 목소리의 톤은 어떤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다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이러한 마음 챙김의 연습은 흘러가 버릴 뻔한 무의미한 일상의 조각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뇌는 이 풍부한 감각 정보들을 꼼꼼하게 기록하느라 바빠질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의 하루는 예전처럼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야속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길고 밀도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학의 눈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어집니다. 물리적인 시계의 바늘을 멈출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밀도로 채워갈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10년 같은 50년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100년 같은 50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아주 작고 귀여운 처음을 하나씩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낯선 골목을 걷고 새로운 맛을 음미하며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마법처럼 길고 눈부시게 늘려줄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여러분의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다룬 심리학적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며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을 언제 가장 크게 실감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움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품격 있고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밀도 높고 선명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